자, 우리 앞에서 그 소셜 트렌드에 대한 것들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앞에서는 이제 소셜 트렌드 관점에서 과연 이 기술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쭉 발전이 될 건지, 기술 개발이 계속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구글 트렌드로 잠깐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관점에서 보는 거는 그 기술 관점, 기술 관점이라 해서 기술 분석을 통해서 이 기술이 과연 계속 발전할 건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쓸 거예요. 사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어, 경제 또는 뭐 통계 이쪽에 통계학 쪽이나 이쪽에서만 보통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다 쓰고 있는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에서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다 이렇게 뭐 수리적으로 풀어주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노드랑 엣지의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어떤 도메인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뭐 헤드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주거나 또는 기술이었으면은 주요한 기술들, 특허 같은 경우에 핵심 특허 또는 원천 특허 같은 걸 찾을 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몰 데이터랑 빅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했는데 사실은 뭐 스몰 데이터나 특허 데이터나 뭐 데이터가 뭐 다양성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의 스몰 데이터하고 좀 차이는 있죠. 형태는 차이는 있지만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단, 스몰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나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매트릭스 형태,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데이터가 딱 입력된 형태로 된 것들을 보통 뭐 정형화 데이터라고 보통 생각하면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딱 그 매트릭스 형태로 딱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정형화 데이터라고 하는데, 비정형화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나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형화 데이터, 이것들을 엑셀에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한 개씩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데이터의 전처리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전체를 통해서 비정형화된 문서를 정형화 단계로 거치는 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데이터 양이 많긴 많지만은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데 단 거기 안에서 그 스몰 데이터 처리하는 거다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에서 하나의 단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가 전처리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제 특허 문서를 인공지능 관련된 특허 문서를 뽑았는데 이 특허 문서 중에 IPC 코드를 뽑아서 그 분석을 할 거예요. IPC 코드를 뽑아서 분석을 할 건데 어, IPC 코드가 뭐예요? 특허 한 개마다 매 특허마다 부여하는 그 기술 분류 코드잖아요. 국제 기술 분류 코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실제 중요한 기술 코드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 이상의 IPC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그 IPC 코드들을 만약에 특허가 100개가 있다 그랬을 때 100개가 가지고 있는 IPC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으면 중복된 거 제거하고 그러면은 상단에 그 해당 IPC 코드들을 매트릭스에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특허들이 특허 1번부터 N번까지 있을 때 특허 1번이 IPC 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프리퀀시를 체크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러면은 뭐 IPC 코드가 왜 프리퀀시가 나와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만들 때 뭘 하냐면은 그 IPC 코드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네 자리,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까지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이 서브 클래스까지를 잘라갖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특허에 A10 11/12/12라는 IPC 코드가 하나 있고 또 중복돼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A1011/13이 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뭐예요? A 그죠? A10 맞나요? 그죠? 앞에 4자리만 끊는 거니까 어, 그,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됐네, 제가. 우리가 IPC 코드 4자리 하면 앞에 보면은 그 섹션 부분이 있으니까 A부터 H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10, A11/11, 그 다음에 있고, A10, A11/12라고 했을 때 앞에 거만 자른다고 하면은 1번 특허에는 A10A라는 A10A라는 IPC 코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럼 거기 안에다가 E라고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특허에 대해서 IPC 코드별로 프리퀀시를 계산해서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를 딱 만들어주고 나면 뭐가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에 쓰여지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다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IPC 코드만 그러는데 뭐 초록이나 여러분들이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이죠. 제목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텍스트 마이닝 해갖고 이 매트릭스 강도로 바꿔서 실제 분석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텍스트를 초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SN에 돌렸다고 했을 때는 결과로 봤을 때는 메인이 되는 주요한 단어들, 많이 출연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이 도출되겠죠. 그죠? 그럼 그 키워드들이 이 기술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절차를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특허를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으게 되면은 모으고 난 다음에 코퍼스 단계라고 해서 말 덩어리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PC 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잘라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M 패키지,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를 통해서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처리 된 것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하면은 우측에 중간에 하단에 보이는 매트릭스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통계 패키지 또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만 적용해 주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분석의 컨셉을 줬던 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을 봤을 때 특정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의 기술력은 상위에 있는 출연인들이 대부분 그 기술의 7, 80%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를 최고로 꼽죠, 그죠? 꼽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도 4인가 5인가 그러니까, 상위에 한 5개 정도에 있는 그 출원인들이 이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기술들이 대부분 그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잠깐 얘기했는데 반도체 말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 기술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특허를 사거나 또는 그 회사를 M&A에서 인수합병해서 해당 특허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3D 프린팅 기술의 원천 특허나 핵심 특허들은 어디서 가지고 있냐? 미국에 있는 3D 시스템즈나 스트라시스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이런 것처럼 앞에 반도체나 3D 프린팅 같은 것처럼 대부분의 상위 출원님들이 해당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가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를 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허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특허 분석을 할 때는 상위 출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 특허 동영 조사 또는 뭐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보면은 상위 출연인 5개, 10개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기술이 상위 출연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돼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조금 추출해서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전체 출원인들 다 보면 좋지만은 전체 출원이 아마 여기 AI 아까 14,000건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AI 관련된 출원인만 제가 생각하기 적어도 한 500개는 될 거예요. 그럼 그 500개를 이런 장표에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열할 거예요? 나열 못해요. 나열한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하면 빅데이터 시각화라는 용어도 참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디언스들이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시각화라는 용어거든요. 이 시각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음 시간 수업 때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허 동향 조사에 관련된 그 피벗 테이블 가지고 아마 그림을 실습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좀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줄 거예요. 그 방법은 뒤에 시간에 다시 좀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출원인들이 대부분 좋은 특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기술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는 전체 14,000건에 있는 특허들의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어,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출원인 5개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AI에 대해서 많이 하는 연구 분야랑 그 다음에 잘 나가는 탑 5가 가지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분야랑 같이 SNL을 통해서 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상위 출연인들은 그 기술에 대한 선도자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후발주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위 출연인들이 어떤 걸 하느냐를 보면서 그쪽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따라가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분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을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분석 방법에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 14,000건에 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 쭉 나열해갖고 상위에 가장 많은 IPC 코드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SNL을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그 20개죠. 상위 20개 가지고 봤더니만은 주로 이 많은 연구를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거는 AI 기술 특허 분야 중에서 G06F, 그다음에 G06T, H04N.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미지 처리에 관련된 기술 분류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들이 여러분들 하다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IP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더니 AI 분야는 주로 이미지 처리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분석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고요. 상위 출연이 5개. 여기 상위 출연 5개는 제 기억에 구글하고 리앙스하고 IBM 이런 몇 개 회사도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분석을 했더니 앞에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이미지 처리에 관련된 G06F나 G06T, H04N 이런 이미지 처리 관련된 것들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IPC 코드를 분석을 했더니 주로 얘네는 뭘 하냐면은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모델 기반의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뭐 G06,
H04M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통신 관련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주로 이제 요런 것들을 같이 뭉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뭐 상위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지 처리보다가는 주로 통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기반 시스템 구축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미지가 이게 쉽게 하면 사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그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홍채 인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한 반면에 상위 출연인들은 이런 것들은 뛰어넘은 거예요. 이제 뛰어넘고 이것들을 통해 이미 이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IoT 통신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자동으로 그 통신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형태의 업그레이드된 그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더 보게 되면 앞에 그 전체 기술하고 상위 출연인들의 그 그래프를 보면 좀 틀리죠, 그죠? 그림 자체가 분야도 약간 틀리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분야하고 상위 출연들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위 출연들이 현재에 그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유심히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의, 기술을 독점해서 향후에 라이센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게 연구 방향을 새로 좀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연구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그 트렌드, 그 소셜 트렌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구글 트렌드의 세 가지를 봤었잖아요. 뉴스하고 웹 키워드 검색하고 유튜브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AI 기술 분야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 보고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그 기술들이 AI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특허와 그 특허의 증가 감소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특허의 출원하고 뉴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콜리전 결과를 얻었다고 했었죠.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기술을 모르더라도 특허를 모르더라도 뉴스의 트렌드를 보면은 얼추 그 기술 관점까지 커버를 해서 기술 발전이 된다 안 된다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 그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술 관점에서 우리가 IP 코드 분석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IP 코드 분석을 통해 갖고 그 전체 AI 집단에서는 그 AI 특허 집단에서는 인지 처리 관련된 기술이 주로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상위 탑 5의 출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IoT 통신을 이용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 결론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제 구글 트렌드하고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와 기술의 진화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AI 기술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시각 인식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그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상위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인식 모델링 분야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는 IoT 분야에 대한 연구를 그 추가적으로 해서 통신으로 그 AI 기술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앞에 그 장표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장표를 보면서 이제 뭐
빅데이터가 뭔지 하고 그, 왜 특허가 빅데이터인지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랑 통계학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의 실제 분석 사례를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직접 해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해 갖고 할 수 있었던 게 소셜 트렌드로도 우리가 기술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셜 트렌드하고 기술, 린트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알아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특정 뭐 상위 출원인들의 기술 분야를 뭐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도 수립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뭘 많이 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아마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으면은 여러분한테 재밌는 이야기 좀 더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이 몸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어떤 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있죠. 이 업계의 다양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렇고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좀 받아서 질의를 받고 제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스토리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공부를 뭐 앉아서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간절함 같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잡으로서 이것들을 잡았을 때 본인의 역량을 그때까지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대회가 오늘 이 강의가 나가는 날하고 다음 날이 아마 서울에서 아마 라마다에서 특허 데이터 톤 대회가 아마 열릴 거예요.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강좌 일찍 시작했었으면은 아마 그 대회에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은 훨씬 더 조금 더 동기부여가 좀 됐을 텐데 제가 저는 사실 그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심사원분들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 뽑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와요. 그 변리사님들도 대표 변리사님도 오니까 그때 지금 열심히 해갖고 그때 이제 뭐 본인들에 대한 영업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서 어,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당일날 픽업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서울 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픽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배제대에서 처음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일날 픽업되는 분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좀 달아서 좀 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거는 이거는 원래 제가 처음 이거 지금 시작한 지 이 강좌가 서울에서 개설이 될 때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내용을 조금 안 넣었다가 나중에 제가 2년차인가 3년차부터 이 내용들 좀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특허 동향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아마 그 실습을 도와주셨던 강사 선생님들이 아마 피벗 테이블을 줬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 줬을 텐데 이 피벗 테이블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잘 사용을 못 해갖고 이게 좀 뭔지 해갖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줄 거는 피벗 테이블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깔고
클릭만 하면은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그림을 갖다가 붙여갖고 이제 분석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주면은 끝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해주는 띵클리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윕손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던 건데, 2002년인가? 그때까지만 업데이트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요. 안 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고 유료화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파일이 공유가 될 텐데, 프로그램 파일이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 파일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유료화 되기 직전에 제가 좀 받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파일을 좀 받아놓은 거여서 교육용이니까 아마 걸리진 않겠죠. 제가 그죠? 2002년이 아니라 2012년이요. 12년이네요. 지금은 윕손에서 이걸 조금 보완을 하고 뭐 기능을 좀 추가해 갔고요. 지금은 유료로 윈텔리스라는 버전으로 해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교육생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완전 이런 것들 배우는 입장일 때는 이런 프로그램도 베타 버전인데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직접 갔을 때 일을 할 때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사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가장 큰 단점은 그 피벗 테이블에서 쓰는 것들은 좀 이미지가 조금 깨끗해요. 깨끗하고 선명하고 이제 좀 보기 좀 좋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무료잖아요. 그죠? 무료고 2012년이 마지막 업데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요. 기능도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쓰면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거나 피벗을 잘 쓴다 그러면은 그대로 피벗 테이블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업계에 만약에 특허 사무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이 그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피벗 테이블 가지고 쓰면 돼요. 쓰면 되고 만약에 회사를 가거나 뭐 산학협력단 같은데 TLO 같은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시면은 뭐 간단하게 보고서 만들고 이럴 때는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 드리는 샘플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키워드 아마 프로그램 쓸 텐데, 거기에 보면은, 다운받았던 필드랑 좀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 팅클리어를 쓰겠다 그러면은, 키워드에서 받은 파일을, 그, 제가 제공해주는 그 파일의 포맷이랑 똑같이 맞춰야 돼요. 위에 상단에 메뉴 같은 것들 있죠. 그죠? 그럼 맞춰야지 이 프로그램이 돌릴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들어가기로 갖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특허 분석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의 특허 동향 조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정량 분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내용이랑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 좀 힘들어하는 뭐 기술 발전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OS 매트리스 관련된 매트리스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딩클레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허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가 특허 정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을 하죠. 노이즈 같은 것들 제거하거나 아니면 대표 명화를 통일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특허 랜드스케이프를 통해서 정량 분석을 하고 정상 분석은 여러분들의 기술 발전도나 OS 매트릭스 같은 걸 그래서 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특허 전략 수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 맵을 작성할 때는 기술 분류표를 좀 작성하죠. 기술 분류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을 세분화해서 해당 기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검색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누락되는 데이터가 없이 다 뽑기 위해서 이 기술 분류를 한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배웠지만은 아마도 실제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아마 검색식을 통짜로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주요한 데이터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꼭 기술을 대중소로 분류하거나 또는 대중으로 분류해서 그, 해당 분류마다 검색식을 따로 작성해서 그 특허를 수집을 하길 바래요. 그래야지 좀 누락된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뭐 좋은 특허를 잘 DB에 다 담아놨다 그래도 어, 한 개의 원천 특허를 빠뜨려 먹으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분석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달하기 위해서 기술 분류표를 꼭 작성하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검색식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보고서를 쓸 때, 선행기술 보고서나 전략 보고서를 쓸 때 가장 힘든 단계를 보면은 저는 지금도 이걸 특허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 단계로 뭘로 보냐면은 검색식 작성을 제일 힘들어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모든 기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매번 어떤 기술 분야를 만났을 때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검색식을 짜려면은 상당량의 시간이 걸려요. 검색식을 잘 따야지 누락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하시면은 검색식 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다고 너무 내가 1일을 맡아서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개월이다. 근데 검색식 작성하는 데만 뭐 한 달 반을 쓴다. 이거는 사실 무모한 행동이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짜는 게 좋은데 좀 집중을 좀 해서 많이 출하를 해야 돼요. 일단은 검색식을 짤 때마다 짜고 다운받을 때마다 백업을 다 해놔야 돼요. 검색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걸 너무 많이 수정해서 받다 보면은 전에 괜찮았던 것들을 가져오려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매번 백업을 해가면서 검색식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어,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 대표 명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특허를 출원할 때 뭐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 이름으로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IBM이 있다 했을 때 영어로 I, B, M 해서 출원인을 하기도 하고요. IBM이 풀네임을 이용해서 출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IBM 코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한글로 IBM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 다 같은 회사 특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업의 특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소팅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로 통일시켜줘야 돼요. 추정을 다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영어로 IBM으로 하겠다면 영어로 IBM 코리아 된 거는 IBM으로 고쳐주고 한글로 IBM 된 거는 영어로 IBM으로 해서 다 출연인을 여러분들이 수작으로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정량 분석을 해서 뭐 기본적인 대표 출연인들 그다음에 국가별 점유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성 분석 단계에서 기술 발전도나 OS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특허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성 분석 단계에서 좀 힘들어하는 게 이제 기술 발전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다음날 갔을 때 시간이 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쓰는데 좀 필요한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드리는데 어쨌든 기술 발전도라는 거는 대상 특허들의 기술별 특허 발생 시기 그다음 출원인별로 그룹화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열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은 제일 상단에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기술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특허예요. 특허 번호하고 타이틀 여기는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 연도별로 다 특허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관련 있는 기술끼리 손만 연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 발전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앞으로 꾸준히 계속 기술 개발이 되어 왔던 기술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과거에는 개발됐지만 현재는 개발되지 않는 그런 없어진 기술이 어떤 분야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부상 기술 같은 것들을 이 기술 발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로우를 만들 때, PT를 만들 때도 여기서 이런 그런 코멘트들, 인사이트들을 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나중에 결론 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특허 정량 분석에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죠. 오늘 뭐, 이렇게, 띠클리어 하면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건데, 이런 기본 통계 분석을 통해 갖고 특허 현황이나 동향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갖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허 간의 가치 불균등 문제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허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에는 특허가 100건이고 B라는 회사는 특허가 1건이에요. 뭐 단순히 통계 분석을 하면은 기초 통계 분석을 하면 A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훨씬 좋죠, 그죠? 그게 맞죠. 근데 그거를 기초 통계 분석을 한 거만 가지고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라는 회사는 지저분한 특허 그냥 100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B라는 회사는 진짜 원천이 되는 그 기술 분야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특허 한 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분석만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게 가치가 더 있는 기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국 우위 문제라 그래서 그 비슷한 개수가 있거나 개수가 조금 더 그 자국의 특허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적당히 이렇게 건드려서 우리나라가 더 기술력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쓸데기 없는 민족주의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수 가산 문제라 해서 국내외 특허 DB 사용할 때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복수의 국가로 출원된 특허가 개별 특허 출원으로 계산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냥 복수로 그냥 되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 카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어떤 특정 국가가 뭐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미국하고 쿠바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둘이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에서 뭐 남미의 이런 기술력 같은 보고서를 뭐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에 적대 관계니까 그 쿠바의 기술력이 있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특허 분석을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국가 간의 특허 제도의 차이점으로 발생하는 문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허하고 실용실한 제도가 있죠. 근데 미국에는 실용실한 제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특허하고 실용실한을 따로따로 해서 국가별로 검색을 했는데 미국은 실용실한이 빵건이다. 그 제도가 없는 걸 모르면은 빵건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실용실한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전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어, 미국은 원래 공개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2000년대에 오면서 2002년 맞나요?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뭐 와이퍼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그 지재산 그 협회죠, 그죠?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가 출원되고 나면은 공개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 보고 미국에서도 좀 국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그 공개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2000년대부터 이제 얘네들도 이제 공개 특허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허 검색을 했는데, 미국은 2000년대 이전에는 공개 특허가 거의 몇 건 없어요. 얘네들은 공개 특허가 없는 나라네, 기술력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의 특허 제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 보면 재산의 이해부터 시작해갖고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제도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거 보면은 매트리스 분석이라고 해서 이 매트리스 분석 자체가 이제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분석 방법이죠. 방법인데 BCG 매트릭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가로 세로로 해서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그 X, Y축에 두고 그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해당 셀에다가 값을 넣어줘서 비어있는 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OS 매트리스 할 때는 솔루션하고 저기 뭐야 오브젝트하고 솔루션이죠.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직접 눈으로 다 찾아서 뭐 가로 세로축을 다 만들어주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그게 나는 좀 힘들다 그랬을 때는 매트리스 그 OS 매트리스는 이제 오브젝트하고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은 매트릭스 분석이라는 건 그냥 매트릭스에서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오브젝트하고 솔루션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OS 매트릭스를 내가 잘 못 그리겠다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가로축에다는 기술 또는 기술 이슈를 넣어줬고요. 세로축에다가는 효과나 기술 분야를 넣어줬어요. 이걸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래서 빈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 게 뭐냐면은 위에다가는 IPC 코드, 밑에다가는 기술 분야라는데 특허 명세서를 띄웠을 때 보면은 주요한 IPC 코드 거기가 가로추어 들어가는 거고 타이틀에 있는 내용만 본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동력 전달 장치구나 하면 여기에다 해당 특허번호를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허를 봤더니면 얘는 B60W고 그 다음에 여기 특허 문서가 하나 빠졌네요. 겹쳐져야 되는데 문서가 빠졌네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주제어에 그 타이틀에 주행 제어 장치가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도 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하고 제가 또 썼다가 다시 좀 할게요.